사진가로서는 욕심은 사실은 먼저 말씀하신 그런 자극적인 사진이었어요. 솔직히 이 아프리카 아이 하면 막 파리가 상처에 막 때로 붙어 있고 막 뭐 이런 사진이었는데 아름다우면 행복해하는 면 이런 면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메시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. 작가님 안녕하십니까? 와, 롱타임 네네. 노씨. 뭐 저야 작가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자기 소개 좀 잠깐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. 평생 사진만 찍어서 사진가가 가장 익숙한 뭐 하는 일입니다. 대한민국 1세대의 거의 패션 사진가로서 그 시작하셨을 때 그때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. 패션지를 만들었어요. 멋이라고. 그 당시 최초에 우리나라 패션지라고 이렇게 내세웠던 잡지예요. 그게 패션지, 멋 해가지고. 네. 거기서 몇 년을 하다 보니까 네네.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패션을 많이 주로 찍게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는 패션 사진가라는 어떤 분류 속에 들어가게 되더라고. 그럼 그동안 같이 작업한 뭐 브랜드는 어마어마하게 많으시겠네요. 그 당시 제가 활동했던 시절의 패션 브랜드들은 네. 거의 다 찍어봤죠. 찍어보고 뭐 광고도 뭐 현대장소도 해보고 뭐 여기저기 뭐 많이 해봤죠. 네. 그 어떻게 하다가 컴패션과 함께 하시게 되셨는지. 아내가 컴패션이라는 데서 필리핀에 뭐 비전 출입이라는 걸 가는데 가서 사진을 좀 찍어줄 수 있겠냐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근데 우리는 그래도 명색이 프로 사진가니까 뭐 약속은 했지만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뭔가 이게 뭘 찍어야 될지 뭐 이렇게 약간의 어떤 그런 프로 그거에 또 저게 있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이제 그 서정인 대표님한테 제가 이 여행에서 뭘 찍어 드리면 되겠습니까? 이렇게 이제 나름 프로 사진가니까 이렇게 했더니 대답이 굉장히 나를 탁 한 대 때렸어요. 안 찍으셔도 좋은데 한번 보십시오. 이러더라고. 야, 이것도 선수끼리 이것도 이래가지고. 세다. 네. 그런데 어디 그럴 수가 있나? 그죠. 그 얘기는 뭐냐면 나보고 다 내 눈에 있는 거 다 찍어야 된다는 소리예요. 그래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찍었어. 근데 그게 결국은 그 열심히 뭐든지 그렇잖아요. 열심히 찍으면 좋은 것도 나오잖아요. 그죠. 그러니까 그게 좋았으니까 그 다음에도 또 얘기가 올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다 하게 된 거죠. 내가 일당이 얼만데 이 사람들이 자꾸 날 부르지? 내가 한번 그렇게 좀 해줬다고 그러면 고마워하고 그만일 것이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?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. 뭐 광고 그렇게 몇 천만 원 받고 찍어도 보름이면 그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는 돈을 많이 받아서 좋긴 하지만 광고에 한 번 나가고 나면 두 번 다시 안 쓰잖아요. 근데 내가 어쨌든 컴패션에서 사진을 찍은 거는 17년 전, 18년 전에 찍은 사진 지금도 쓰거든요. 그런 점에서 내가 사진가로서는 나는 이 사진이 더 좋았던 거죠. 돈벌이는 안 되죠. 돈벌이는 안 되지만 제일 큰 거는 사진가로서의 가장 소중한 거는 사진이 남는 거거든요. 모니터를 이렇게 보면 그 사진들이 지나가요. 그러면 내가 18년 동안 찍었던 사진들이 그게 지나가는 거예요. 근데 하나하나가 나한테는 가장 소중한 어떤 내 작업의 분신 같은 것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모든 게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. 작가님 막 정말 15년, 17년 동안 많이 다니셨잖아요. 네네. 잊을 수 없는 어떤 뭐 추억 같은 거 있으세요? 내가 정말 사진가로서 이게 하나의 모멘텀이 된 사진이 있는데 사진을 이렇게 찍는데 어떤 아이가 내 눈에 들어오는 거여서 그 아이를 열심히 찍었거든요. 근데 그게 내 인생 사진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랑 이제 사진을 찍으면서 두 손을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
태국의 아이들은 선생님한테 인사를 그렇게 하더라고. 선생님한테. 예, 그러니까 인사법이 네, 있는데 네. 나는 그게 기도하는 네, 어떤 네. 그 네. 모습을 보는데 어쨌든 간에 네, 그러나 네. 사진 속에 담겨 있는 그 아이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내가 어떤 그 처음으로 그런 어떤 컴패션을 통해서 아이의 그 정말 사랑스러운 표정을 처음으로 담아내는 것 같아요. 아, 이거 또 꽃이. 해바라기 꽃. 꽃이. 예. 네. 탄자니아에 촬영 트립 가갖고 찍은 건데 평원에다가 해바라기를 다 심어서 네. 굉장히 아름다웠어요. 근데 마침 그 컴패션 아이들이 학교 파하고 집에를 가고 있는 거예요. 해바라기랑 너랑 사진 하나 찍고 싶은데 찍어도 되겠느냐?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제 그 해바라기 앞에서 포즈를 취해줬어요. 되게 내가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였죠. 제가 알고 있던 기존의 제3세계 어린아이를 찍은 사진들은 아이들이 울고 있고 바짝 말라서 배는 볼록 나와 있고 그리고 걷지도 못하고 다 그런 사진들만 봤거든요. 그래서 그냥 그 아이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작가님 사진집을 보면서 이 아이들도 웃음이 있고 희망이 있을 수 있구나. 그걸 처음부터 의도하셨던 거예요? 아니면은 찍다 보니까 그것이 계속 눈에 들어오셨던 거예요? 처음에는 사진가로서는 욕심은 사실은 먼저 말씀하신 그런 자극적인 사진이었어요. 솔직히 아프리카 아이 하면 막 파리가 상처에 막 때로 붙어 있고 막 첫째로는 그런 현장이 없어요. 컴패션에서 양육을 받고 있는 그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이미 그런 환경에서는 좀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장을 찾기가 쉽지를 않죠.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가난하다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. 그런 점에서 그 존엄을 지켜주고 싶었고 어느 좋은 아름다운 면, 행복해하는 면 이런 면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메시지는 될 수 있고 전달하고 싶은 나의 저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. 환하게 웃는 이 사진이 나의 인생의 결정이 되는 거구나. 남들이 봤을 때는 안 그럴 수 있죠. 그냥 한 아이, 꼬마의 저거 웃는 모습일 뿐인데, 근데 나한테 개인적으로는 가장 소중한 사진이 되는 거잖아요. 나는 지금 감사해요, 솔직히. 정말 하나님께 내가 이 컴패션에서 오랫동안 사진 찍을 수 있게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해요. 컴패션 찍는 건 내가 조금 도와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실 줄 알았거든요. 근데 거기에 온 삶을 담아두셨더라고요.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살짝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고 사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깊게 멋진 사진가시구나 깨닫게 된 그런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어요. 나는 허우입니다. 나는 컴패셔너입니다.